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여러분들이 1차 전형 그리고 공기업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1차 서류 전형과 또한 합격을 위한 길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분필을 잡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펙 갖추기입니다. 스펙 갖추기에 있어서 토익 점수, 그리고 스피킹 또는 OP, 일반 자격증, 기사 자격증. 여기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일부 기업에서 자격증을 가점을 주는 데가 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700군데, 800군데 공기업 중에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 자격증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국사하고 그리고 커마를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기술직에 있어서는 기사를 1개를 갖느냐 아니면 2개를 갖느냐 요 정도면은 충분히 갖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필수죠. 하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국사와 커말은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산가, 세무, 경영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등등등등 이러한 자격증들이 때로는 1차 서류 전형에서 가점이 되기도 하지만 2차 필기 전형에서도 가점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찬찬히 공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이 끝나면 2차 필기 전형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업로드를 해드리고 더 나가서 면접 전형까지도 모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까지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공기업 합격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일부 기업에서는 인턴,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때 인턴은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1년 끝나고 2년 끝나고 끝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인턴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근무 경력이 있을 때 일부의 기업에서 가점을 준다. 이 가점이 서류 전형 가점을 넘어서 필기 전형 가점을 주는 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토익 점수를 스피킹 또는 오픽으로 대체되더라. 따라서 나는 오픽은 딸 수는 있지만 토익 따기가 되게 힘들어. 난 토익이 너무 힘들어. 그럼 오픽을 스피킹이나 오픽, 스피킹 같은 경우는 IH, 오픽 같은 경우도 IH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IH가 아니라 IM 2나 3 정도만 갖고 있어도 지원할 곳이 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에너지 발전 그리고 교통교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에 자신 없으시는 분은 스피킹이나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해서 따놓으시게 된다면 일부 기업들을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 지역에서는 꽤 많죠. 전남, 진주, 부산, 울산, 원주, 충청도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지역이나 비수도권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을 정확하게 정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합격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30%, 비수도권도 30에서 35% 이렇게 무조건 채용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른 공기업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가장 자기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또한 거기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이러한 정보 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비수도권은 전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보다 월등히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적으로 산업인력공단 이번 하반기 채용이 있었죠? 이때 우리가 사무직이 5명이었었는데 이 5명 중에 사실은 2명이 합격했습니다. 이게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최종에는요, 최종 합격도 있습니다. 1명. 이거는 필기를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는 내가 칠판에다 적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을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한 달 10일이지만 분명히 합격될 수 있다. 분명히 합격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갖고 2사람이 필기를 합격했고 최종에서 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격했느냐? 전술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고, 2번째. 여러분, 중앙공기업은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지자체 내에서 도시라는 거는 시나 군에서 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연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석사, 박사만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학사를 뽑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대학 졸업자들이 이런 연구기관들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안 봅니다. 근데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최소 인원입니다. 10명 이하. 이 얘기는 이 2번째, 3번째, 4번째를 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을 언제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닌가요? 제가 항상 내 유튜브만 보면은 10명 이하는 안 올리지만 10명 이상은 무조건 올린다. 그럼 유튜브만 보면은 채용을 언제 하는지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내년에는 10명 이하도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공기업을 공부하다 보면은 지방공기업에서 특징이 있죠. 지방공기업에서 특징 뭐가 있습니까? 합동채용, 연고지 채용. 그러면 결국은요, 내가 이렇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토익 점수가 없을 경우,
그러면 일부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연고지에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에 문경시에서 뽑는데 지원자가 정말 없습니다. 직렬에 따라 가지고 기계 같은 경우도 2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공무원 되는 것보다 또한 다른 것 되는 것보다 사실 그래도 문경시지만 그래도 지방 공기업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학원생이 거기 지원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펙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하면은 합격이 용이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공기업 정보를 많이 취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되겠습니까? 뭐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보험가 그리고 나는 장애야.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보험 장애는 정말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서류정의 스펙 갖추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인재상을 물어봅니다. 핵심 가치를 물어봅니다. 직무 전문성, 왜 당신이 채용해야 되는지, 갈등관계, 직업윤리, 비전과 미션, 강점과 약점, 삶의 목표, 윤리의식, 본인만의 차별화된 장점, 중대재해처벌법. 자,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러한 부분들은 면접에서 질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관을 찾고 두 번째 인생관을 찾고 세 번째 직업관을 찾고 네 번째 장점을 찾고 장점에서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다섯 번째 학교 생활을 정리해라. 자, 학교 생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생활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모든 구분을 해가지고 경험 정리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기소개서는 내용이 든실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의점입니다. 주의점. 첫째, 기간에다가 대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작성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저는 우리 학원생 모든 학원생 자기소개서 첨삭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서류 전형도 통과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3차 면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키워드로 써먹을 수 있다. 따라서 또한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질문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네 번째라고 적었군요. 세 번째입니다.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는 첫째, 솔직성으로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관력이 있다라면 떨어질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중에서 일부는 각색을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솔직성에서 일부는 각색을 해야 된다. 각색 안 하면요, 여러분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는 지금 유형이 네, 아니요,
그리고 그렇다 아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4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다 5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7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멀다 가깝다 라는 유형도 있고요. 아주 유형이 정말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성검사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제 강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저한테라도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인성검사 일부 조금은 코칭해 드립니다. 조금은. 왜?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제가 인성검사 코칭이 많은 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이게 5번째가 아니라 4번째입니다. 합격을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팀을 이루어서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요, 외롭습니다. 진짜 독한 사람들이나 합격합니다. 결국은 팀을 이루어서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한다. 아니면 우리 석세스 취업 학원은 전문기관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13년 동안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이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석세스를 이용한다면 능력 계시는 분들은 더 빨리 합격되는 거고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좋은 데를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신 분, 정말 기간을 찾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합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석세스에서는 무조건 합격된다. 보장해 드립니다. 자, 이하 1차 서류 전형, 스펙 갖추기, 자기소개, 인성검사, 그리고 내가 공기업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